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안녕하세요. DJ 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실로게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다음 주가 됐어요. 네. 어떻게 편안하게 지내셨나요? 그 일주일 동안. 아 그래요? 생각이 안 나네. 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지난주 오프닝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요. 벚꽃이 폈더라고요. 벚꽃 보셨어요?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벚꽃 못 보셨어요? 아직 서울에서? 못 봤어요. 그 제가 일하고 있는 데에서 거기가 서울에서 제일 벚꽃이 빨리 피더라고요. 제가 그 근처에서. 그래서 근데 원래 거기 벚꽃이 가장 빨리 피는 나무 바로 옆에 건물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좀 다른 건물로 왔는데 그때 그 지난주에 어쩌다가 그 건물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벚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러고 돌아왔죠. 벚꽃이 벌써 피었더라고요. 네네. 근데 슬퍼지는 거 왜 때문이고? 지는 느낌이죠. 벚꽃이 피는 거 맞죠? 꽃 좋아하세요? 꽃 좋아하죠. 어떤 꽃 좋아하는 꽃? 특별하게 좋아하는 꽃 있어요? 저는 수국 좋아하고 그 소국이라 그러나? 좀 작은 잎 그걸 좀 좋아해요. 그 엄마가 그걸 좀 좋아했어가지고 많이 봐가지고 색깔별로도 되게 다양하고 맞아요. 그게 아마 흙에 있는 물의 성분에 따라 색깔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뭐 철분이 많으면 뭐 어떤 색으로 보라색. 나오고. 맞아,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그걸 좋아하고 해바라기 좋아하고. 수국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절이 하나 있는데 인천의 전등사 강화도에 전등사라는 되게 유명한 절이 있는데 예전 주지스님께서 꽃을 이렇게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 중에서 근데 수국이 되게 보기 드문 꽃이잖아요. 보기 드문 꽃이거든요. 그래요? 길가에서 보기 되게 드문 꽃인데 절에 이렇게 피어 있어가지고 저도 수국 좋아해서 수국 되게 예쁘다 하고 이제 수국 너무 예쁘더라고요 스님 하니까 자기가 본인께서 진짜 키우셨다고 자랑했는데 갑자기 기억났어요. 왜 갑자기 수국. 절 얘기 하나 했어요? 수국 때문에 생각이 났어요. 하여튼 수국을 좋아하고요. 해바라기를 좋아합니다. 예전에 사무실에서 해바라기 키우셨었잖아요. 맞아요. 해바라기 아주 잘 컸고 근데 좀 이게 실내에서 키우니까 죽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져갔는데 직사광선 쓰니까 또 죽더라고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꽃을 또 좋아하시고 식물을 좋아하셔서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죠? 네네, 좋아해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었던 식물들도 다 이제 살려낸다는 게 그렇게 이렇게 지켜내시고. 네. 근황 토크였고요. 네, 노가리 초대해서 가야겠죠?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해주세요.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띵동. 지난주에 이어서 은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되게 세상스럽다. 제가 참 이런 걸 잘 적응을 못해가지고 지난주에 계속 지난주라고 하니까 되게 웃기다. 지난 회에 그 은주님이 말한 시흥시의 그 3가지 이슈 맞네. 뭘까 하고서 제가 끊었죠. 맞아요. 이제 그걸 들어볼 시간이에요. 뭘까요? 이거 뭐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죄송해요. 저희가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 3가지로 응축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더 길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상에 담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동권에 대한 이슈. 일단 시흥시는 교통이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뭔가 권리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권이란 단어를 청년들이 썼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건강권, 그리고 이제 학습권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활동을 못하는 이유가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면은 아파서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면은 보통 건강하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건강에 대한 문제가 이제 뭐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이슈가 계속 매번 설문 항목마다 이제 나와가지고 저희가 되게 특이하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해서 다 건강하진 않구나. 저희 스스로도 좀 편견을 깰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흥시 도시 구조가 워낙 기형적이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 가운데 개발 제한 구역을 제외하고 다 도시가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섬에 사는 것 같다. 그리고 교통편도 너무 안 좋고 최근에 서해선이 뚫리긴 했지만 서해선도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시흥시에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시흥시 내부 이동이 더 힘들어요. 저희는. 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무슨 동에 살아, 약간 시흥시에 살아 이러지 않고 나는 은행동에 살아, 신촌동에 살아, 약간 동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동 단위로. 네, 동 단위로. 그래서 이제 이동권 이슈 그리고 이제 학습권에 대한 이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생활 편의 시설이 시장에서조차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배울 만한 특히나 성인이 배울 만한 학습이 없어서 강남 영어 스터디학원 뭐 이런 데 가면은 종로하고 다 시흥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버스 타고 오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천 저 이 얘기 컴퓨터학원. 들으니까 저희 프리랜서 조사할 때 그 학원 강사분 계셨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 이제 과외 같은 거 할 때 그 시흥에서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고 찾아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그 시흥 내에서는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였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세 가지 이슈가 있었고 그 세 가지 권리에 대한 게 그래서 청년 기본 조례에 담겨 있는데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저희 거 복부타 하셨던 분들은 이동권하고 건강권하고 학습권 이슈가 왜 있지?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게 이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제 공청회 하고 그랬던 결과들에 대한 반영이었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또 되게 색다르네요. 네네. 되게 서울이나 경기나 이렇게 어쨌든 광역 단위에서는 이동권, 건강권, 학습권 이런 건 되게 일반적이라고 느낄 텐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반영됐다고 하니까 네. 그 내막이라고 표현 내부 네네. 이 고민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권리도 많은데 그 세 가지에 거의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청년 기본 조례가 네. 만들어진 거죠. 그쵸. 시흥에서. 네네. 청년들이 직접 제정 운동을 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던 시발점이 좀 궁금해요. 워낙 시흥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모든 것은 결핍에서 시작된다고. 그 행동가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죠. 그래서 시흥에 아무튼 뭐 할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렇게 시골 같은 도시치고는 되게 많이 지원이 됐었어요. 활동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청년 쪽으로 넘어와서는 뭔가 참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했던 막 기자단 활동이나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 이런 거에도 시흥 친구들이 가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지역사회에서 뭔가 지역 안에서 좀 참여를 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고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제가 2014년도에 시청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시흥 청년 아티스트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시정에 좀 참여하는. 그래서 이게 아까 아티스트라서 예술가 집단이라고 오해하시기 쉬운데 그냥 소셜 아티스트. 정책을 디자인하고 예술화시키는, 승화시키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해가지고 시흥 청년 아티스트를 좀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는 그렇게 큰 대의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서울시야 이제 뭐 청년 유니온이나 뭐 민달팽이 유니온이나 이렇게 해서 청년 그 이슈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그룹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제를 형성할 수 있는 청년 당사자 그룹이 딱 명확하게 존재했지만 시흥시는 그런 그룹이 존재했던 게 아니고 너무 뭔가 없으니까 뭔가 만들어보자. 근데 만들어봐서 막상 활동을 해보니 뭔가 지역에서 이렇게 의지를 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지속 가능하게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행정에서 지원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하니 그럼 청년 활동가들, 공익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자. 뭐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조례를 검토했었고 이제 다만 그 조례를 만들 때도 저희가 당사자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전문성을 띈 준 전문가로 성장할 때까지 시흥청년 아티스트를 기획실 내에 둔다가 원래 시작이었고, 그래서 그 활동에 대한 이제 기본 조례를 찾다 보니 때마침 서울에서 처음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 명예시장이라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명예부시장님이었던 그 지웅님도 저희가 모셔가지고 강의도 듣고 또 이제 관련해가지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그룹들을 많이 초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서울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편협했구나. 누구는 청년들의 그 노동과 뭐 주거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권익 증진을 위해서 진짜 기본 조례라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활동에 좀 집중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충격을 먹고 그때 이제 실태 조사 같은 것도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이슈. 건강권, 이동권, 학습권에 대한 이슈도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저희도 저희 지역만의 어쨌든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고, 약간 의지를 냈던 건 이제 조례를 만드는 방법,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조례도 사실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조리랑 조례랑 이렇게 구분도 못 했었어요. 조례가 뭐지? 그게 맞아요. 법인가?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 조례 만드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이제 서울시의 조언을 들어보니 이걸 좀 알리는 방법으로 채택한다고 하면 그냥 의원 발의보다는 뭐 시흥시는 어쨌든지 간에 서울보다는 작은 규모니까 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걸로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서명 운동을 통해서 주민 청구 방식으로 가보자. 그리고 당시에 이제 보통 대부분 시흥청년 아티스트 친구들이 청소년 활동가 출신이라서 그 공공성에 대한 의지가 되게 불타올랐어요. 뭔진 몰라. 공공성이라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집단이면 조례 서명 운동으로 가야 돼. 약간 요런 얘기를 해서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동의를 해서 과반수였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뭣도 모르고 주민청구 방식을 채택을 했던 거죠. 이렇게 힘들지도 몰랐고 그게 사회운동, 정치운동인지도 모르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흥에서 청년 기본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이제 그 가닥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끌어왔던 단위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했었던 단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흥청년 아티스트. 시흥청년 아티스트. 그러니까 시흥청년 아티스트도 구성이 이제 그 지역에서 청소년 자치 활동을 했던 자치 공동체 활동을 했던 나눔자리 문화 공동체 출신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좀 활동했던 친구들, 그리고 어쨌든 지역에서 오공봉사단이라고 뭔가 지역에서 의지를 냈던 친구들이 핵심 멤버가 돼가지고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좀 빠르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코어 그룹이 있었던 네, 거죠. 코어 그룹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금은 청년 기본 조례가 되게 많이 퍼져 있는데 그 중에 어쨌든 시흥 사례가 되게 독특한 케이스인 거죠. 보통 대부분 의원 발의하거나 아니면 의원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좀 많이 하는데 실제 당사자가 본인 혹은 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서명 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참하게 되는 이게 되게 보기 힘든 광경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14,373명을 저희가 서명을 받았는데 와 이거 어떻게 네. 외우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서 매일매일 카운트했었고 막 그 원래는 6,125명의 그 유권자 2%를 받게끔 자치법상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게 매년 공시가 되는데 저희는 그 유권자의 2%가 이제 6,125명이었고 2015년 당시에. 근데 이제 보통은 조례 서명 운동 실패한 케이스를 들어보니까 딱 숫자에 맞춰서만 하면은 이게 허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사실은 조례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효표가 돼버리면 그냥 그게 아무리 서명을 해줬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름을 그 사람이 이제 자필 확인 차원에서 똑같이 이름을 써야 되는데 사인을 했다. 이런 무효 처리가 되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써야 되는구나. 숫자에 대해서 그때 되게 이렇게
꼼꼼했었고 그리고 아마 그 숫자를 기억하는 건 그것보다 정말로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8배에서 10배 사람은 만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10명 중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서명을 안 해주시거든요. 주민등록번호까지 받아야 됐었고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생년월일로 바뀌었지만 저희가 마지막으로 아마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조례일 거예요. 주민청구 방식으로 했을 때. 14,373명의 네. 주민등록번호를. 그래가지고 조례도 다 진짜로 단어 하나, 조사 하나 다 청년들이 만들고 이제 행정 쪽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도만 검토를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정말로 지역사회를 움직인 거고 말도 안 되게 10명이서 14,373명의 서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원하는 대로 가결을 했어요. 그쵸. 이게 어쨌든 상징성과 의미와 그 안에 어쨌든 고민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건데 그걸 인정하는 거죠. 지역 사회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숫자이기도 하고 운동이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게 운동인지 몰랐고 그냥 뭐 6,125명 뭐 한 명당 몇 명 받으면 되는 거야? 뭐 이러고 왜냐면 다들 청소년 활동 출신이니까 본인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다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했던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이게 원래 어쨌든 네. 시작이 문턱이 낮아야 결과가 나온다. 문턱은 낮아야 한다. 근데 문턱이 낮지 않았어요. 조례 제정이 문턱이었잖아요. 굉장히 큰 문턱을 활동 주체 자신감으로.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아마 했겠죠. 해보자 이러고 시작한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렇게 힘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청년유 저희 맨몸으로 첫날은 진짜로 종이 하나 달랑 들고 달랑달랑 거리면서 볼펜 하나 들고 길 가다가 아저씨한테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서명운동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청년유니온 구글에서 이미지 찾아가지고 아 서명이란 저렇게 받는 거구나. 관련해서 판넬도 제작하고 플랑도 만들고 테이블도 재밌네. 넣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배워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저희도 그걸 맞춰 제작해가지고 네, 서명 받는 법도 몰랐던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게 되게 정말. 낯설고 사실은 그럼요. 되게 부끄러운 거라서 그렇죠. 어려운 건데. 근데 그 활동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건 역시 은주님의 활동력과 에너지였을 것 같은데 이쯤에서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은주님의 그 활동력과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게 되는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분노의 에너지에서 분노의 감정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진짜 농담 삼아 넌 분노의 에너지가 없으면 폭삭 늙을 거라는 네. 맞아. 그런 얘기를 하곤 하죠. 네. 그러면은 가장 큰 분노를 느끼는 지점은 어떤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미선이 효순이 사건 관련해서 장갑차 사건을 했을 때 아 국가가 시민을 어떻게 보호하지 못하지? 왜 처벌을 못하지? 관련해가지고 그게 진짜 사실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제 왜냐면 국가가 당연히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약간 무정부주의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자치공동체 약간 자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국가가 저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들끼리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이제 국가의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엔 그게 상당히 충격이었고 뭐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계속 우리 세대가 겪었던 그런 사회의 단면들이 뭔가 좀 되게 상실감 그리고 되게 무력감을 줬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에너지들이 막 분노의 감정이 꼭 나쁜 거라기보다는 그럼 내가 일상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런 발현으로 넘어갔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쨌든 눈 뜨고 기억하는 시점부터 엄마도 활동 가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역시 중요하죠 조기 교육은.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사람들은 다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는 줄 알았어요. 분노하고 주말에 뭐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연대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뭐 봉사활동도 하고 뭐 별로 없어도 같이 나눠 먹고 막 이런 건 줄 알았죠. 그쵸. 근데 신기하네. 꼭 세상이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실 분노가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잖아요. 원래 분노가 그러니까 무력감으로도 발현되기가 쉬울 텐데 근데 그렇게 활동력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건 어머님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런가요, 어머니? 활동가 네, 엄청 활동가세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 행사장에서 봐요. 아 맞아. 저도 네. 한번 뵀어요. 그쵸. 그 네. 카페에서. 네, 저희 어머니도 저도 오히려 엄마라고 안 부르고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편해서 어머 회장님 이러고 행사장에서 보고 네, 왠지 저도 어떻게 한 번은 봤을 것 같은.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분노를 잘 쓰면 은지님처럼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시흥이어서 그 분노가 좀 더 커진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약간 시흥이 낀 지역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지 간에 뭐 어떤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게 발현되는 지점은 진짜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에서도 발현이 되지만 되게 그런 어떤 결핍이나 이런 분노에서도 맞아, 결핍.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한없이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뭐 물론 되게 무서운 것도 사람이지만 긍정하는 거는 저는 되게 뭔가 상황이 되게 엄청난 힘에 의해서 내가 그걸 저항할 수 없을 때 대부분 저는 좀 주변이 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활동가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 일상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작게나마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저는 진짜로 뭐 예를 들면은 그 핑퐁 소설 저 되게 거기서 나오는 문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바다에다 기름을 방류하지만 어떤 사람은 흑동굴에 살리려고 몇 명은 막 미친 듯이 자기 생을 다 갈아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누군가는 뭔가 안 좋은 일을 하지만 누군가는 미친 듯이 좋은 일을 하려고 정말 자기의 삶과 열정과 생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이 되게 주변에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아마-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 그쵸. 같아요. 아까 그 처음에 저는 되게 약간 인상 깊긴 했었거든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 그래서 약간 듣다 보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기의 영역을 좀 더 찾아서 좀 심화시키면서 더 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루기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하면 예전에 시를 쓸 때는 가끔씩 쓰긴 했었는데 시나 활동을 통해서는 조금은 약간 공감대를 좀 넓히고 싶은 것 같긴 했었어요. 어쨌든 글을 쓰면서 시를 포함한 글을 쓰면서 혹은 최근에 어쨌든 글 쓰는 게 다 발언문이긴 하지만 그 발언을 통해서 누군가가 조금은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뭐랄까 가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사실은 즐겁게 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즐거운 건지 혹은 예전에는 어쨌든 혼자 즐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혼자 웃고 있으면 그렇죠. 무섭잖아요. 맞아요. 사람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웃고 있으면 되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맞아요. 혼자 행복이라는 게 좀 더 가깝겠지만 혼자 행복하면 사실은 되게 외롭거든요. 그쵸. 누군가랑 같이 웃으면서 혹은 좀 뭐 어떤 활동이 됐든 같이 있으면서 행복하는 게 정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건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행복이란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웃으시는지 잘 또 이렇게 모르겠어요. 말하니까 혼자 있을 때 되게 행복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때때로, 그쵸. 혼자 있을 때 행복한 것과 혼자 그쵸. 행복한 건 다른 거죠. 그쵸, 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아, 그쵸. 좋은 제 이야기는 포인트였어요. 맞습니다. 혼자서만 역시 행복할 우리 수 꾸미님. 아, 없는 것 포장을 참 같다라는. 알차게 잘하시네요.
이 엄청나게 또 정리해 주시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 명 MC. 역시 명 MC입니다. 이런 칭찬을 좋네요. 처음 이렇게 처음 해주시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좋네요. 그래요? 정말요? 아니, 이렇게 녹음할 때 아. 해주시는 건 지금 이 두 분께서 우쭈쭈 해주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날마다 오는 칭찬이 네.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 근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 네. 총회 거 듣고 왔었는데 아, 맞아요.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아유.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잘하던가요? 전반적으로 다 잘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역시 칭찬은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행복하시죠? 고래도 예, 역시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온다고 혼자 느낄 수 있는 게 아이고. 아니라고. 그럼요. 최고로 행복해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었나? 네, 저 칭찬 들을 때 밥 맛있는 거 먹을 때 맞아요. 그 되게 행복하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정말 좋죠.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셔가지고. 그럼요. 많이 그렇게 사주시더라고요. 백수라고 막 맛있는 것도 엄청 사주고 사실은 어르신들이. 뭐냐, 그 아까 기본 조례부터 얘기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혹은 활동하면서 봐왔던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런 고민들 혹은 이러면서 활동했던 것들 왜 저렇게 헌신적이지? 막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시흥 갈 때나 혹은 주변에서 볼 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조합원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팟캐스트 나왔으면 좋겠다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떠오른 건데 총회 때도 그때 그 결정적으로 계기였거든요. 팟캐스트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다. 왜냐면 그날 총회 때 그죠. 2월달 총회, 본부- 3월 1일 총회 때 본부 총회 때 그때 그 2층으로 올라갔었잖아요. 뒤풀이 장소 때. 근데 앉아 있질 않고 계속 이렇게 물을 떠다주고 약간 일을 하고 막 이런 게 좀 보였어가지고 이런 행동들 혹은 어떤 습관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말로써 조합원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테이블 안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뒤풀이 자리에서 네. 실루기니님이 저를 얼마나 부르셨는지 아세요? 계속 저한테 꿈이 일로 좀 와봐.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제 테이블도 있고 그러니까 꿈이 이쪽으로 와봐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테이블 좀 가보래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저기 은주님이 계시는데 팟캐스트 꼭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꿈이가 꼭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알겠어요. 갈게요. 하다가 이제 안 오더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데리고 왔잖아. 맞아. 저를 데리러 와가지고 맞아요. 앉았죠. 그래서 맞아요. 인사하고 막 오세요 하고 이제 딱 제가 확답을 받고 이제 제 테이블로 들어갔는데 와가지고 하신대? 섭외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했어요. 그쵸. 큰 그림 잘 그려야죠.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리고 맞아.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말도 했어요. 은주님이랑 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하진 않았는데 그게 아마 분노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랬구나. 분노 시흥인 때문 같은 약간 시흥이요. 시흥인이기도 하고 분노의 포인트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은주님의 역할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도 되게 많이 해오셨는데 또 은주님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 맞아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시흥이 또 계속 커가고 이제 청년님 네네네. 시흥 모임도 커가고 있고 그냥 꼭 시흥 아니더라도 예. 은준이 자체 왜 그렇게 떨떠름해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떨떠름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돌아오세요? 네. 돌아오세요? 그 많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그 말에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업을 드리면 좋을까. 그쵸. 역시 빅피처럼. 역시 빅피처.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덕목이죠. 덕목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이제 청년 유니온 대의원이시기도 하고 꼭 그러니까 대의원으로서 아니면 그냥 조합원으로서 아니면 이제 그냥 사회 구성원으로서 은주님이 해왔던 그 일들이 네네. 흔적들이 있으니까 어떤 도움? 그러니까 어떤 환원 말고 그런 돌려주는 회양 너무
어떤 어디- 도움을 주고 싶은지. 그래 그 질문이면 될 것 같은데 왜? 뭔가 적절한 단어를 찾고 싶은데, 그러니까 네, 다시 할게요. 청년 유니온 대원으로서 아니면 꼭 대원이 아니더라도 조합원으로서 그냥 개인 조원주로서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좀 궁금해요. 앞으로. 저는 일단은 시흥시에서 그래도 5년 동안 이제 시에서 이제 청년정책 업무 총괄도 해왔고, 그전에는 이제 시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계속 지금까지도 이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위치성이라는 것들이 생겼어요.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근데 저의 고민은 이제 시흥시에 정말 다양한 주체들, 너무 정말 알토란 같고 정말 이쁜 친구들, 정말 의식 있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저희가 뭐 그냥 단순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명료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의식이 뚜렷한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지역사회에 좀 주체로서 등장을 하게 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노사민정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청년정책협의체 노동인권 분과 친구들, 정말로 그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지만 막 인권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강원님 모시고 같이 함께 이제 청년 친화 산업단지 기준 만드는 활동도 하고, 사실 그걸 누가 요구하거나 전혀 시킨 일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청년들 분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지역에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지역사회에 좀 위치성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젊은 도시인 만큼 그 젊은 도시에 새로운 시민의 주체들이 등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그런 자리로 연결해주는 정말로 링커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그 청년 유니온 하면서 또 청소년 청년 활동 이제 우연치 않게 활동을 하면서 되게 사회적 영향력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쉬운 그런 어쨌든 활동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같이 활동하고 싶은 건 결국에는 그런 영향력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게 개별화되고 파편화될 때 결국엔 가장 위험하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서로 연대하고 교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작은 거긴 하지만 저는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아니면 우리 개인의 일상의 문제에 감정이 메말랐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감정의 메마름은 내가 원해서 메마르는 게 아니라 이게 주어진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메마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개인이 파편화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개인의 문제 아니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감정이 메마르는 일은 없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 정도는 적어도 만들어지게 하는 것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정책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거버넌스의 영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하고 싶고, 지금 이제 유니온에서도 사회적 대화를 끊임없이 이제 해나가고 새로운 어쨌든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중앙 단위의 이제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있을 수도 있고 기초 단위에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정말 끊임없이 그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다 혹은 적게 만들어져 버린 그런 분들과 같이 좀 연대하면서 그런 사회적 대화의 채널로 끊임없이 이렇게 파고드는, 그래서 약간 좀 존먹이듯이 스물스물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전략처럼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뚫어내는 역할 같은 거를 좀 해보고 싶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은 좀 스스로의 역량이나 아니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사회에 등장시키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그 지역의 언론사랑 같이 연결해서 좀 글로써, 언어로서 아니면 지역의 언론으로서 청년들이 좀 등장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약간 감회받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감동받은 부분이 뭐냐면 보통은 나의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고 나의 그러니까 나의 뭔가 정치력 이런 거를 키우려고 하지, 누군가의 영향을 키워서 이렇게 이 사회의 인재로서 키워내겠다라고 생각하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에 감동 먹었어요.
저도 아직 성장이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뭐 뭉쳐야 산다 뭐 이런 생각이라서 워낙 저희 시흥은 없는 동네이기도 해서 저도 힘 닿는 데까지 그럼요. 함께. 항상 정말 너무 미안한 게 그 아직도 떠오르는 게 그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거의 제가 봤을 땐 백지였어요. 지금도 좀 하얀 편이신데 그래가지고 근데도 저희 시흥 모임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강훈이 그러니까 시흥시가 모임이나 이런 게 좀 활발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결고리 링커 그리고 이제 같이 공감해주고 삶을 같이 이렇게 다독일 수 있는 벗이 있어서 아마 시흥시도 그렇게 친구들이 생각 없이 가입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좋은 맞아요.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할 줄 알고요. 문제의식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강원님이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에도 아무튼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저희가 같이 함께 해나갔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 그리고 사진으로 많이 뵀다가 최근에 또 꾸미님 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저희 연결고리가 되게 많네요. 소소님도 잘 서로 그러니까. 알고 있고 그렇죠. 시흥인이기도 하고 막 엄청난 분노도 비슷하고 맞아 이게 어쨌든 전 경기 전 지역을 돌아다니니까 네. 각자 되게 좀 재밌는 분들도 많고 캐릭터가 분명한 사람도 있고 또 누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조합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광활 하니까 본부총회나 혹은 송년회 이럴 때 아니면 같이 못 모이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둘이 맞추면 되게 또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너무 좋아요. 뒷북쳐였네요. 그쵸. 역시 덕모. 다음 달에 못 나올 것 같은데요. 민망해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어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실루기님, 은주님께 못다한 질문이라던가 예. 하고 싶은 이야기라던가 있으신지. 없습니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들어가지고. 네. 많이 들어서 저는 약간 이런 별명을 제가 원래 별명을 그러니까 네이밍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 은주님이 별명을 하나 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부담될 것 그래요? 같은데. 안 돼. 아니 계속 그 링커가 되고 싶다. 뭔가 사람과 사이를 연결시키고 그래서 기대되네. 아니요,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별명 혹시 쓰시는 별명이나 이런 건 있으세요? 뭐 여러 일단 가지. 들어보고 할까요? 네. 왜 그래? 하려고 물어본 건데. 그런 거 같아서. 네. 저는 링커벨이라는 별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팅커벨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팅커벨 같은 그러니까 요정인데 그러니까 링커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귀여운. 사회를 연결하고 그 사이에서 뭔가 그 이 사회의 요정이 하는 피터팬이 사는 그런 무슨 원더랜드 구현하는 되게 커지는데 설명하려고 하니까 프랑스어였나 이탈리아어로 벨이 그 뭐였죠? 사랑이라 그랬나?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잘 조합해 보세요. 좋다. 아니 그냥 저는 링커벨이라는 별명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었어요. 네. 워낙 사람 많이 만나실 것 같고 네.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네요. 혹시 오늘 많은 이야기 하셨지만 네. 혹시나 이 이야기를 못 하고 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 하는 이야기 혹시 있으실까요? 박다듬님한테 한마디. 약간 소리 영상 편지 말고 음성 편지. 음성 편지. 이제 체력 다 하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잘 맞네요, 합이 이렇게. 네, 너무 좋아요. 네, 음성 편지 남기시네요. 네, 다 편안하게 말할게요. 다듬아,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팀장이 돼서 모임을 이끌기까지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리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청년 감자 활동부터 해서 청년 살롱 활동,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상담 관련된 이제 독서 모임도 하고 많이 바쁜 건 알지만 앞으로도 시흥의 청년 유니온 관련된 모임은 그대가 잘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무려 30명이야. 근데 아직 안산을 가려면 안산과 맞먹으려면 아직 멀었단다. 올해도 힘내서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 동료들과
즐거운 걸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지니 씨가 맞아요. 또 시흥에서 네 수원에서 그 수원 닭갈비 맞아요. 네, 뭐 관련된 모임한다고 시흥에서도 하자고 계속 카톡방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다듬이가 꼭 이번 기회에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누나는 너가 실습이 끝난 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조만간 시흥 모임을 열어줄 것을 네. 이야기하면서 다듬아 다음에 보자. 다듬님 힘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식 질문 하고 가야죠. 들었다며요? 해주시죠. 은주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어머나. 제대로 살렸다. 어머,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나 이거 못 들은 것 같은데? 해주시면 돼요. 처음 생각나는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아 진짜? 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 청년 유니온? 그러면 좀 예시를 좀 들어드릴까요? 뭐 아까 예시 강훈이면 말고 혹시 은주님께 링커벨이란? 죄송해요, 너무 제 위주였죠? 다시 할게요. 은주님께 시흥이란? 아 시흥은 그냥 저의 그냥 뭐랄까 터전이죠. 나의 활동의 기반이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동거동락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럼 이제 다시 청년 유니온이란? 아,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편하게 해요. 그래요? 청년 유니온? 뭐를 해야 될까?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로 네, 술? 저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마시거든요. 네, 저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유니온은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면 마실수록 제가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술을 먹을 때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네, 얼굴은 빨개지지만 저는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었어요. 네. 거기에 꽂히지 마시고요. 네, 공무원들하고 또 네. 폭탄주 한 20잔 먹고도 멀쩡해가지고 네. 나중에 저랑도 한번 네. 청년 같이 유니온은 해주세요. 음주 문화를 제한합니다. 이런 멘트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 근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뭐지 이렇게 막 목마른데 막 맥주 마시거나 아니면 어느 날 정말 비 오는 날 막걸리에 파전 하나 딱 먹고 싶을 때 그런 것처럼 뭔가 진짜로 이렇게 일상에서 사실은 청년 유니온이 생각나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노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혹은 우리 친구들이 뭔가 그런 억울함과 아니면 관련해서 그런 답답함 이런 걸 호소할 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할 때 약간 내가 너무 뭐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기분이 좋으면 술을 찾는 것처럼 뭔가 청년 유니온은 그런 것 같아요. 시흥에서도 청소년들이 청년 유니온을 찾았을 때 결핍이 알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 유니온을 알게 됐던 거고 또 우리 친구들이 저는 청년 유니온에 적극 가입해야 되겠다. 사실 민수님의 그런 어떤 매력적인 술자리에서의 가슴팍에서 조합원 가입서를 꺼내는 그런 매력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지역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청소년 청년 친구들이 이 노동의 이슈를 가지고 좀 잘 만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이렇게 땡기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 유니온이 술처럼 그래가지고 그리고 되게 제가 말했다시피 좋아야지만 술을 먹는 것처럼 매우 좋은 땡길 때 만나고 싶은 그런 술과 같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또 활동에 많은 영감을 줬기 때문에 왜 술 먹고 그렇게 영감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 갑자기 또 술 먹고 싶네요. 청년 유니온은 음주 문화를 제한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 시흥에서 아마 네. 활동 처음에 이제 많이 갔을 때 한참 지금 얘기했었던 건 어쨌든 청년 유니온의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는 시흥 가서 많이 영감을 받아오기도 했었거든요. 에너지를 받아오기도 하고.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 너무 해맑은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이제 시흥 갔다가 돌아오면 어쨌든
되게 지치긴 하거든요, 몸이. 그래서 외부 일정 갔다 오면 약간 좀 뻗어 있는 스타일인데 시흥 갔다 오면 이제 상근 활동가 분들이 어디 갔다 왔냐 물으면 시흥 갔다 왔다 그러면 되게 표정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 하고 싶은 거 더 있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은주님께 김강호란 편집 하지 마. 왜죠? 왜요? 물어들어. 아, 당사자를 앞에 두고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집에 갈래요. 꿀물. 오. 아, 그러니까 술 먹고 먹는 꿀물인가요? 아니 근데 왜냐면 꿀물 뭐 담비 뭐 이런 거 같은 건데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지역에서 노동 관련된 뭔가 모임을 만들고 싶긴 했으나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시 전체의 청년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고 당시 조직도 엄청 커지고 있는 상태여서 또 청년 단체만 하더라도 저희가 38개로 맞아, 확대되고 많아. 막 이래서 정말로 관리해야 될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되게 이렇게 영감을 받아도 사실은 뭔가를 구현해내고 그걸 깨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 그런 이렇게 진짜 메마른 땅에 단비처럼 이렇게 촉촉하게 내려오고 막 이렇게 그리고 술 마시고 나서 이렇게 띵할 때 먹는 꿀물처럼 정말로 이렇게 시흥에 의정부에서 정말 시흥까지 오고 수원에서 시흥에서 오는 거 되게 그쵸.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쵸, 저희 그쵸. 애들이 정말 11시, 12시까지 그렇게 안 보내요, 사람을.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택시 타고 가야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한참 술 때문에 띵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메말랐을 때 뭔가 시흥에 그렇게 본인은 민망해하지만 네, 그렇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마운 것도 있어요. 저희 식구들 영양제 사줬을 때, 오. 네, 다들 손 부들부들 떨면서 일하고 있고 막 이랬는데, 네, 그 강호님의 영양제 하나씩 먹으면서 그 이후로 저도 영양제 챙겨 먹거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퇴근하서 올게요. 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런 거. 본인은 막 실 같은 거 막 읊어놓고 그쵸. 그러니까요. 내가 언제? 구부러진 의상과 막 흙냄새 나는 그럼요. 매 순간. 그럼요. 요새는 하은님이 저보다 더 고생한다고요? 네, 총회 때 또 촉촉한 네. 강호님의 빨리 촉촉한 끝내줘요. 감수성을 아니, 이렇게 고정 게스트 분께서 이렇게 끝내다. 네. 그쵸. 그리고 군대 가시면 아이고. 꼭 편지 쓸게요. 막 이러고 정말 어머, 빨리 끝내야겠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우리만 네. 신난 것 같네요. 좋네요, 저는. 말을 많이 하셨지만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팟캐스트 좋네요. 나와서 어떠셨는지. 정말 저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녹음하는 거. 진짜? 아니네. 부천에서 한 번 했는데 아마 그거 방송에 안 나갔다. 재현님이 편집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몇 년 전에. 몇 년 전. 나 며칠 전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직도 편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방송 들으시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되게 꾸미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감정 그대로 갖고 와서 사실은 뭔가 떨림이나 이런 것도 덜했고 또 이제 시흥 피플이 많아서 이 공간 안에 네, 상당히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청취하면서 더 많이 대성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은주님 편은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요. 축축 공유하겠습니다. 저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이방 저방에 네, 축축 정말 잘하세요. 이번에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 청취율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 출연해주신 은준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꼬미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아유, 맞아요. 오늘 실루기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다음 체력이 다 해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도 잘 부탁드려요. 네. 오늘 노가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여러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